안녕하세요. 이슈이스타 시간입니다. 텍사스, 아칸소, 인디애나, 미시시피, 몬태나, 웨스트 버지니아주 등 6개 주 검찰총장이 합동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경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거나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에 주정부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30여 개의 행정명령으로 미국의 가치를 무너뜨린다는 평가를 받는 바이든에 대한 미국민들의 분노 수위가 연일 높아지는 가운데 각 주의 검찰총장들이 연방정부의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대표격인 패트릭 모리스 웨스트 버지니아 검찰총장은 바이든 행정부 및 기관들이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벗어나거나 절차를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특히 연방정부기관의 규칙 제정 과정을 관할하는 법률인 행정절차법의 의무를 바이든 행정부가 충족하지 않는다면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연방정부를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개 주 검찰총장들은 바이든이 첫 일주일 동안 서명한 33개의 행정명령이 무리한 트럼프 전 대통령 정책 뒤집기로 미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 국민들의 삶의 근간은 치밀하게 설계된 헌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헌법의 모서리를 깎아가며 실시하는 일련의 행동이 미국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총장들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와 협의하겠지만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소송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국무장관인 앤토니 글리켄은 첫 공식 업무를 시작한 27일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 및 집단 학살 문제와 별개로 중국과 기후변화와 기타 현안들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가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는데요. 경쟁하는 부문도 있지만 협력해야 할 부문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임 폼페오 장관이 위구르족에 대해 중국 정부가 집단 학살을 자행했다고 보고한 지 일주일 만에 신임 국무장관이 중국과의 협력을 논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질문에 개인적 판단으로 위구르족에 대한 집단 학살이 자행됐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서도 협조할 부문은 협조하고 따질 것은 따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정답만을 말한 건데요. 따질 것을 과연 따질지는 솔직히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가 바이든 정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국 외교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부 인사 28명을 제재한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발표된 제재 조치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이 포함됐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등도 올랐는데요. 중국과 홍콩, 마카오 입국은 물론 이들과 관계된 회사와 단체의 사업이 제한됩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들이 최근 몇 년간 중국 내정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는데 바이든 정권에서 이에 대해 한마디라도 따졌나요?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중국에 할 말 다 하는 척 언론 플레이하면서 착실히 중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줄여나가는 단계입니다. 한편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중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소프트 언더벨리, 직역하면 약점을 찾으려 혈안이라고 지난 26일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바이든 정부에 영향을 주기 위해 중공이 트럼프 정부 임기 중 방해받았던 일련의 노력을 완수하려 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한 유화 정책을 결코 실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검열 강화로 비난을 받았던 빅테크 기업들 중 페이스북이 한 발짝 물러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 측은 사용자들의 게시물 중 헤이트 스피치, 즉 혐오 발언과 거짓 정보를 검열해 삭제하는 지난 약 한 달 동안 실시했던 자체 검역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페이스북 내 감시위원회의 회의에서 결정됐는데요. 감시위원회는 20여 명의 언론인, 정치인 및 법조인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타겟으로 검열해대다가 이에 분노한 미국민들이 페이스북에 대한 강력한 보이콧으로 주가가 끝없이 추락하니까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인데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미국민들의 저항이 점차 거세지는 추세입니다. 자, 이런 저항 의식으로 지난 이틀 동안 세계적 관심을 끈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게임스탑 주식 폭등 사건이죠. 그냥 단순한 주식이 우연히 폭등한 것이 아니고요. 월가의 음모와 일반인, 그것도 보수 성향의 게시판 이용자들의 저항이 얽히고 설켰습니다. 게임스탑은 미국 쇼핑몰에서 콘솔용 게임을 주로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인데요. 한 주당 $20 정도로 유지되던 그저 그런 중견 회사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부진을 면치 못하자 지난 연말 임원을 물갈이했는데요. 그 이후 주가가 급상승해 어제 $370를 찍었습니다. 20배 가까이 주가가 폭등한 셈인데요. 그 배경이 뭘까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로 모이는 레딧이라는 온라인 게시판 이용자들이 정보를 공유해 작전 세력으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들이 뭉쳤을까요? 월가의 헤지펀드와 한판 붙기 위해서였습니다. 헤지펀드 세력들은 게임스탑의 주가가 새로운 CEO 효과로 어느 정도 올라갔다 분석하고 지난달 초 공매도 작전을 세웠습니다. 공매도가 무엇이냐면 간단히 설명해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주식 투자 방법인데요. 이와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손해를 보는 자본주의의 희노애락을 모아놓은 주식 게임입니다. 근데 공매도라는 게 헤지펀드가 주도하게 되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주가를 마음대로 조종해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성공률이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헤지펀드가 엄청 긁어놓은 주식을 싼 값에 내놓으면 같은 주식을 갖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에서 주식을 싼 값에 같이 내놓게 되고 헤지펀드들이 맘먹은 대로 공매도에 성공할 수 있는 구조랍니다. 이렇게 헤지펀드들이 게임스탑을 목표로 공매도 작전을 시작했는데 레딧 이용자들이 합심해서 게임스탑 주식에 투자해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헤지펀드들 대부분은 계획대로 주가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자 공매도 물량 거의 전체를 털어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가 역시 급등한 것이죠. 이 사건이 의미 있는 것은 빅테크나 월가의 거대 세력이 마음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문화를 일반인들이 뭉쳐서 저지했다는 것이죠. 레딧은 특히 수많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리는 게시판으로 유명한데요. 선거 논란 당시 레딧 측이 게시판들에 대해 검열하고 이용자들이 이에 저항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판 이용자들이 이런 쾌거 아닌 쾌거를 이룩한 것입니다. 게임스탑 주식은 오늘 약 $100가 빠지면서 또 한 차례 세계적 뉴스를 양산했는데요. 저희도 계속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으며 정말 가혹하게 비난했던 뉴욕 쿠오모 주지사가 사면 초과에 처했습니다. 바로 코로나 감염으로 노인 요양원에서 사망한 노인들의 숫자를 최고 50%나 줄여 발표했다는 사실이 발각돼서입니다. 뉴욕의 총 코로나 사망자는 3만 5천여 명인데 이 중 70%가 70세 이상 노년층입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2021년 1월 27일 현재 요양원에서 코로나로 숨진 노인들의 숫자는 5,957명이지만 추가 사망자 2,783명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 초기 병원에 입원해 있던 코로나 환자들을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판단되면 노인 요양원에 보내 병상을 확보하는 지침을 시행했는데 이 때문에 요양원 노인들이 대거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태를 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몰아세우며 그 공으로 국무장관 하마평에도 올랐는데요. 이번에 제대로 걸린 것 같습니다. 이슈 이스타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